자, 오랜만에 현재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인기주 시나리오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책은 일동제약처럼 제가 미리 말해주기도 하고 제가 매수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리딩 같은 걸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제가 리딩을 한다 하더라도 제 계좌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게 주식인데 다른 사람 계좌를 관리해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리딩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기 실전 투자 대회 1위 하시는 분이 관리를 해 주시더라도 남의 계좌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만들고 스스로 매매를 하셔야지 피와 살이 돼서 내가 나중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가 되는 것이지, 절대 남이 떠먹여 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일주씩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안 하지만 유튜브 하기 전이나 유튜브 초기에도 일주씩 매매하면서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일주로 하면은 당연히 돈이 작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찔러보고 매매할 수 있는데, 매매 일지에 일주를 곱하기 100이나 곱하기 1000으로 해서 100주나 1000주를 매수했다고 작성하시고 금액을 계산하다 보면 일주도 소중하게 매매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찾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즘 시장에 돈을 버는 방법은 최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틀에서 변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면서 활용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틀, 일단 거래대금이 강한 것은 확실하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눌렸을 때 그 눌림이 폭락인지 아니면 적당히 눌리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눌림목 매매가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의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인기 있는 종목이 눌림목 적당히 빠질 때, 이 빠질 때 눌림목인지 아니면 폭락인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100% 판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시장에서 열심히 매매하다가 오전에 전부 다 성공을 시켰는데 마지막에 박셀바이오에서 무너졌습니다. 자,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3번의 매수를 했는데 첫 번째 매수하고 더 떨어질 때 추가 매수, 그리고 더 떨어져서 추가 매수, 그렇게 했는데도 장대 음봉을 보니까 공포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털렸습니다. 이때 나왔을 때가 마이너스 5%. 적당한 눌림목이라면 한 5% 이내로 시초가 대비 한 3% 넘게 빠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공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따지고 보면 시초가가 마이너스 2% 정도, 저가가 마이너스 5.4, 한 2.5% 정도, 2.5%가 아니라 3.5% 정도 시초가 대비 빠졌는데, 3.5%면은 어쨌든 3% 근처이기 때문에 괜찮은 눌림목이긴 했는데 이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털려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심하게 빠지는 폭락, 호가창을 봤을 때 호가가 너덜너덜해져서 매수 대기도 적당히 없고 너무 가볍다면 함부로 떨어지는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적당히 먹기, 양봉 2개가 목표치, 최대 목표치, 이거 이상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 일동제약이 지금 악재 호재 상관없이, 자, 이때가 첫 상승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상승, 두 번째가 최대치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왔는데 세 번째까지,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도 욕심은 요즘엔 두 번째까지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또 인기 있는 종목이 단일가 예고가 걸린 상태인데, 영화 관련주 첫 번째가 떴으면 두 번째가 떴을 때는 적당히 욕심을 덜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하던 방법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세하게, 내 매매 방법의 기준이 한 20가지가 있다면 그 20가지 정도에서
한 두 개 정도만 수정해도 지금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미세하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시장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대금 상위를 봐야 되는데, 자, 신풍제약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상승 나오고 두 번째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오면 버려야 됩니다. 그 뒤로 계속 올라가든 말든 어차피 내 영역이 아니다 생각하고, 두 번째가 나왔다면 과감하게 최근에 거래대금이 나왔어도 삭제를 하고, 이거를 진짜 다시 매매하고 싶으면 삭제한 다음에 최소 3거래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도 캔들이 예쁘다면, 차트가 좀 예쁘게 만들어진다면 그때 다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종목에서 많이 나왔는데 저는 하나의 종목을 오버나잇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신규주 중에서 요즘에 신규주에서 외국인의 관여가 심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패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단순해가지고 신규주 진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지금 오버나잇이랑 스윙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이런 외국인의 변수가 붙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영창케미칼이 고점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 날에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원인이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단주 장난, 호가의 장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장난이 나온다면 대부분 외국인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내일 영창케미칼처럼 이렇게 무너져 버릴지 아니면 급등이 나올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영창케미칼 이거 영상도 올려드릴 것이지만 이거랑 비슷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미리 영상 좀 보여드리자면, 영창케미칼이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9시 영상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는지 호가창 간단하게 보시면, 자, 시작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시작하고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단주 장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주 장난이 100%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 80%는 나쁘다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좋은 신규주면 시작하자마자 뭐 끝까지 올라가거나 잠깐 눌린다 하더라도 이런 장난할 틈도 없이 올리기 바쁩니다. 올리기 바쁜데 저런 장난이 나와버린다. 이거 자체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초반에 비정상적인지 너무 인위적인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영창케미칼은 장난이 나왔음에도 주가가 계속 아래 꼬리 달고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움직임은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걸 말아 올리고 오늘도 말아 올렸다는 거. 아직까지 추세가 멀쩡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자, 이런 종목을 좀 쉽게 보는 방법은 시간의 거래 종가 16,850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자리는 한 이쯤이라 보는데, 최고점 그리고 양봉이 떴을 때 종가, 이 구간이 상승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자리지만 여기서 더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종가가 이쯤이니까 여기서 이 자리를 더 이상 깨지 않고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또 순식간에 세력이 원하는 타이밍에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한 방에 뚫어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은 세력이 진짜 있다면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신고가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단타도 최근에 붙었다가 다시 나갔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뭐 나쁘게 생각하면 이 단타 때문에 다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만 외국인의 먹잇감이 되어 있다는 거, 외국인들이 또 먹을 자리가 있으면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좋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나올 때 외국인이 억지로 올렸습니다. 억지로 올렸다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주를 외국인이 관여했을 때.
7월 8일 보시면은 10만 주 프로그램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빠졌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면 거의 99% 확률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으며, 영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6,850원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지 내일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한인터텍. 오늘 공시가 나오면서 내일은 투자 주의가 걸릴 텐데, 항상 종목을 볼 때 체크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들어왔냐. 무조건 체크해야 됩니다. 다시 나갈 거니까. 50만 주 넘게 최근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게 나갔을 때 주가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려면 다음날에 매수 효과가 단단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2.2% 하락. 시작하자마자 눌림목을 빠르게 잡는 게 아니라 얘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며, 대충 50만 주 중에서 25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시간의 거래 종가인 5,540원 근처보다 이것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다 싶으면 그때 눌림목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와봐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에 잡을 수도 있고, 빠르게 잡고 싶으면 시초가나 시작하자마자 눌렸을 때 그냥 눌리는 대로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던지면서 주가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상관없는데, 그냥 막 던지면서 주가가 5%, 7%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들이 한 반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주가가 멀쩡한지 그것만 본다면 눌림목을 이런 종목은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더라도 집중해서 관찰할 만한 종목이 5개 정도 보이는데 누군가 손이 여러 개가 아니라서 참 아쉽습니다. 2마리 이상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그냥 1개 종목에서만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이 좋을 때 2개, 3개씩 펼쳐놓고 했지만 요즘은 1개만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바이오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것도 시간의 거래 하락. 요즘에 최근 일동제약도 그렇고 시간의 거래 하락을 많이 합니다. 눌림목쟁이에게는 시간의 거래 오히려 하락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관여가 아까 신한인터텍보다는 심하지 않습니다. 10만 주 정도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데, 대신에 매수 효과가 너무 가벼운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장중에 거래를 봤을 때 시초가가 마이너스에 형성된다 하더라도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시초가가 마이너스 1%에 시작한다면 4% 이내에서 매수 대기 효과가 좀 단단한지 보고,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호가창을 설명하기가 참 추상적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대놓고 밑에는 매수 대기 막 3만 주씩 깔려 있는데 위에는 매도량이 3천 주도 안 된다.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 그러면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너무 나면은 올리는 척 하다가 한 방에 내려 꽂을 수가 있어서 호가창은 항상 부자연스럽거나 인위적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아주 아이비 투자란 종목인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데 이 공매도 금지가 무조건 상승을 불러오진 않지만, 최근에 있었던 종목은 일동제약인데 공매도 금지가 된 날 주가가 한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초반에 한 2%에서 5% 사이로 다 먹고 나왔지만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분봉상 오늘 거래 상태를 봤을 때 호가 방어력 느낌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내일 혹시나 떨어질 때마다 눌림목으로 여러 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는 신풍제약인데 눌림목의 가장 좋은 예시는 이런 그림입니다.
신풍제약의 눌림목. 갭 상승으로 출발하든 갭 하락으로 출발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적당히 눌리는지, 적당히 눌리는 호가창인지만 판단하고 눌렸을 때마다 매수해서 반등했을 때 익절하기. 방법과 처음 떠오르는 종목만 찾아가지고 호가창만 볼 줄 안다면 웬만해서는 눌림목들이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밑으로도 뭐 종목을 관찰하라면 자이언트 스텝도 관찰할 수 있고 더 내려가면 있긴 하지만 너무 거래 대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눌림목이 아니더라도 눌림목에서 뭔가 공략하기 힘든데 최근에 상승이 나왔고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데도 이상하게 잘 빠지지 않는 종목들, 하루에 1%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은 그냥 장 초반에 눌렸던 날보다 거래량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전일 거래량 대비를 보면은 쉽게 상승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눈과 손이 여러 개가 아니라서 다 못 잡을 뿐이지, 한 개만 집중하고 있으면 지금 충분히 공략할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셀바이오가 최근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뻔한 수급이라서 다시 나가야 된다 보시면 되는데, 단일가 예고까지 걸렸으면 좀 억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단일가 들어간 다음에 단일가 3거래일 잘 버티다가 단일가에 쉽게 띄우고 나서 팔아먹는다던가 어떻게든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단일가 걸리고 지켜보던가, 아니면 단일가가 안 걸렸는데 얘들이 다시 빠지는가를 보고 그 뒤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이 지금 진입하면 얘들보다는 불리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